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길라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정영석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시장이 양대 시장이 빨간불을 켜내긴 했지만 특정 테마만 좀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체감되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오늘장 한마디 짚어주신다면요? 네,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하락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장세에서 우리가 유동적으로 맞는 기법을 적용해서 또 장세에 맞는 기법을 좀 이렇게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소외받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 상담 접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홍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증시가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하락 추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홍해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 정상적인 경로를 막아서서 드론이라든지 계속해서 선박을 향해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박은 정상적인 경로로 운행하지 못하고 우회로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운임비가 급증하게 돼 있습니다. 운임비가 급증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대두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은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도 있고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이유도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증시가 안 좋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제유가. 저는 이 국제유가가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어떤 폭탄 테러, 파키스탄과 이란의 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여러 가지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코스피 보시면 8거래일 연속 하락하다. 이때 도지 캔들로 장기 이평선 지지받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반등을 하나 싶었지만 여기 보시는 이평선들에 막히면서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지난번과 캔들이 흡사합니다. 이걸 도지 캔들이라고 하는데 1월 15일에 이렇게 도지 캔들이 나왔다 하락하고 1월 18일 오늘 도지 캔들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 중요한 라인 2,500이라든지 장기 이평선이라든지 제가 중요하게 보는 선 라인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추세적으로 2,300까지도 저는 볼 수 있다. 그래서 2,300에서 조금 높게 보면 2,500까지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 장세가 펼쳐질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장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 우리가 이러한 증시를 봤을 때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을 봤을 때 전략을 좀 세울 수가 있겠죠. 그게 두 가지입니다. 코스피가 조정 중이니 반도체와 바이오와 같은 주도 업종들, 대형주들이 눌릴 때 들어가서 반등을 노리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지금 코스닥의 흐름이 코스피보다 좋으니 유가라든지 최근에 비트코인, 해운 이런 강한 테마들이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강한 테마의 대장주를 공략해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좀 증시 전략이라든지 어떤 테마가 강한지 잘 모르겠다. 어떤 테마에 어떤 대장주가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좀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 시장에서 주도 테마들을 좀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주도 테마는 어떤 테마일지 그 가운데서도 가장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는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지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정영석,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어서는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LOT 백큐을 남겨주셨고요. 매수가가 27,000원에 지금 비중이 70%라고 해요. 이 반도체, 태양광, 진공 펌프 관련한 종목인데 종가 기준으로는 19,500원이거든요. 매수가를 지금 소폭 이탈을 했는데 비중이 70%면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차트가 9월달, 8월달, 7월달 보시면 1차 파동 이후에 눌림 나왔는데 제가 눌림 나올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21선을 이탈하는가, 이탈하지 않는가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1파 이후에 눌림 구간에서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2파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1파 이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눌림 구간이 좀 잘 잡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21선 반등하면서 35,150원까지 전고점 돌파하면서 2차 파동을 찍은 다음에 하락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 문자 상담 주신 시청자님께서 보셔야 될 부분은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대 음봉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닌데 아래에 보시면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동 이후에 하락을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그 100m 달리기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그러니까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직선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파동으로 올라가다가 당연히 하락하는 구간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락하는 그 구간에서 장대 음봉이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수급의 주체가 물량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 혼자 물량을 던져서 이 장대 음봉 이 길이가 안 나옵니다. 이 500억이라는 수치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통 물량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는 집단이 추세를 이탈하자 장대 음봉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비중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이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보시면 자, 박스권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8,000원 박스권 형성이 되어 있고 22,500원, 22,500원 정도로 보여요. 박스권의 고가 라인이. 이 라인에서 움직이는데 과감하게 17,800원 잡습니다. 17,800원 저점을 이탈하면 이 종목은 과감하게 좀 손절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라인이 강력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떨어진다면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장대 음봉에 조금 꽂혀가지고 다른 것은 못 봤는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도 하나 더 있네요. 장대 음봉. 근데 거래 대금이 실렸습니다. 여기도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이 하나 있는데 거래 대금이 실렸습니다. 이게 고가권에서 나오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장대 음봉이 연속적으로 출현한다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과거의 카카오 차트도 보시면 고가권에서 잘 추세 살려서 가다가
추세를 이탈하면서 거래대금 실린 장대 음봉이 나오니까 지금까지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상승은 잘했는데 지금 이 중간에 추세를 이탈하면서 장대 음봉이 대금이 실린 채로 나왔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저점 라인 17,800원, 뭐 조금 높게 18,000원 잡으셔도 됩니다. 이 라인이 이탈된다면 좀 분할 매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LOTB의 큐은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으니까요. 방금 그 상담 내용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이수페타시스에 네, 이수페타시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9,500원에 10%입니다. 네, 29,500원 매수가의 10% 비중이시고 오늘장 네. 종가로는 27,500원입니다. 오늘은 지수 반등과 함께 1%대 상승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연일 좀 내림세를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수고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제가 궁금한 거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성향이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승부를 보고 싶어 하시는 타입이세요? 아니면은 기업의 성장성을 믿고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타입이신가요? 조금 약간 성장성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단기는 아니시네요. 예, 단기는 예. 자, 그러면 이수베타시스 평단이 29,500원에 10%신데 예. 이 구간 횡보하실 때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은 5일선 위에서 오를 때 이렇게 이 구간에서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뭐 분할 매수로 하신 건가요? 분할 매수 좀 했다가 이제 좀 하고 제가 이제 조금 이래 손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조금 고민했습니다 지금. 손절이요? 왜? 예. 시청자님 행보를 방금은 좀-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 손절. 예. 이제 아니 근데 생각해서 보고 있는데 네. 그래 이제 제가 조금 갈등이 좀 생기네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예. 사람이 뭐 장기 투자, 뭐 기업의 성장성 본다 하더라도 예, 내가 예. 평단이 좀 이탈하고 이렇게 되면은 좀 그런 마음이 당연히 생깁니다. 네, 그래서 예. 선생님 제가 차트를 좀 분석해 드릴게요. 예. 이 종목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보통 네. 우리가 파동이 이렇게 1파, 2파가 나왔는데 3파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1파가 보시면 여기 되게 길게 나왔잖아요. 바닥권에서. 쉬지 않고 올라왔잖아요. 예. 그 이후에 눌릴 때도 잠시 눌렸다가 바로 고점 돌파하면서 2파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들어가신 종목이. 예. 좋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그 파동 얘기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주식이든 간에 쉼 없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건 시청자님께서도 동의하시죠? 예. 당연히 쉬어가는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쉬어가는 구간인데요. 예. 네, 그러니까 파동이 나오고 나서 추세가 이탈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예. 횡보하다가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제가 이거 다른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 비슷해요. 자, 파동이 길게 나왔죠. 예. 아까 이수페타시스랑 비슷하죠, 차트 흐름이, 선생님.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이잖아요. 횡보하는 구간. 횡보하다가 바로 또 상승 파동을 전고점 돌파하면서 시켜주는 네.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렸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이수페타시스 역시도 그런 흐름으로 갈 거다 이거예요. 다만 지금 증시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악재가 있기 때문에 잠시 밀리는 거지 기업 내부에 악재가 있고 뭐 반도체 업황에 악재가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네. 박스권을 봤을 때 이렇게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박스권의 저점은 한 22,000원으로 보입니다. 22,000원 떨어지면요. 예. 팔지 마시고요. 오히려 분할 매수해 보십시오. 지금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예, 역발상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박스권의 저점을 이탈하면 팔아야지 하면서 투매가 예. 나오는데 그 투매가 나올 때 나는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기업의 성장성을 믿고 반도체의 업황이 좋고 지금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빠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투매가 나올 때 박스권의 저점을 이탈할 때 분할 매수를 해서 한 30%까지는 가져가줘도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당연히 43,300원 이 전고점 라인 돌파할 때 분할 익절. 예. 10%, 10%씩.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좋은 종목.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상담 들어봤는데요. 만약에 22,000원 부근을 이탈한다 싶으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상담 만나보기 앞서서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 문자 상담을 남겨주셨습니다. 현대차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18만 5천 원입니다. 비중은 20%인데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는 18만 200원이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으로 또 유명하죠.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현대차 한번 제가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9일 보시면 이렇게 파동이 한번 나왔습니다. 파동이 한번 나왔다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하락이 안 좋은 하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차트는 여기가 하락을 하다가 보통 막 거래 대금이 실린 장대 음봉이 나오고 뭔가 이제 피해야 하는 캔들 그런 것들이 이제 대금이 실리면서 나오면 이게 차트가 붕괴됐다 해서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현대차는 여기 거래 대금을 제가 집중적으로 봤을 때 전혀 뭐 부정적인 요인이 안 보여요. 지금도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시청자님 보고 계시겠지만 거래 대금 보시면 균일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고 추세를 이탈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매도 시그널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현대차는 계속 그냥 사이클을 그리면서 추세를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증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18만 5천 원입니다. 비중이 20%시니까 충분히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봐요. 여력이 있다 보고 지금 이 구간이시면 평단가도 나쁘지 않으신데요. 네, 평단가가 전혀 나쁜 구간이 아니니 뭐 예를 들어서 20만 원대다. 그러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만 18만 5천 원이면 제가 분할 매수 한번 잡아드릴게요. 자, 17만 원. 17만 원이 이 장대 연봉 나왔을 때의 저점 라인, 지지 라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투매가 나올 때 한번 잡으셔가지고 평단을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현대차 추세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오를 거예요. 오를 때 물량을 좀 정리하시면서 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신 이후에요. 오를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수익 실현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상담 만나보기 앞서서 나는 우리 전문가님과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보다 자세한 시황 이야기들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정영석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네, 저기 한미약품. 네, 한미약품. 2만 원에 10%요. 네. 네, 32만 원 매수가의 10% 비중이시고 오늘장 종가로는 32만 4,500원인데 최근에 이 난매 난으로 한창 뜨거운 종목이잖아요. 자, 한미약품 저희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32만 매일 보고 원이시면 있어요. 네, 네, 말씀하세요, 시청자님. 네, 한미약품 32만 원에 10%요. 네, 시청자님 32만 원이시면 평단가 나쁘지 않은데 혹시 언제 들어가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3일 전에요. 3일 전에요.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그게 중요해요. 이게 그 전문가님이 네. 앞으로 저기 좋아질 거다. 40만 원, 네. 60만 원 정도 갈 거다 해서 60만 원이요? 그냥 그냥 이렇게 한번 샀는데 제가 사고 계속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떨어지니까 이게 또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멈추고 올라가는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시청자님 이게 더 떨어질 것 같은지 아니면 올라갈 것 같은지 말씀드리고요. 전략도 제가 조금 세워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 죄송합니다. 보시면 한미약품 차트 이렇게 제가 좀 넓게 보면
횡보 구간 이어가다가 횡보 구간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어가다가 이때 추세를 돌리면서 이평선, 20평선 이탈하지 않고 쭉 올랐습니다. 잘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제일 좋은 흐름이라 한다면 이 21선 지지 요때 됐잖아요. 이렇게 추세 타고 갔으면 우리 그 시청자님 말씀대로 조금 뭐 60만 원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40만 원까지도 갈 수 있고 5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 1월 15일에 장대음봉 길게 나온 거 보이시나요? 네네. 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장대음봉이 거래 대금이 570억 가까이 실리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시가 갭을 이렇게 띄워놓고 쭉 뺀 거예요, 하루 종일. 시가 갭을 띄워놓고. 그럼 이 물량을 누가 던졌겠어요, 분봉상으로? 개인 투자자가 570억 가까이 던졌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은 세력이 던진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다는 아니라고 보는데 일부 던졌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이후의 캔들이 더 중요한데 보시면 이런 캔들을 제가 이제 매집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횡복 구간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매집봉이기 때문에 곧 급등의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게 지금 횡보 구간에서 나온 캔들인가요? 아닙니다. 추세를 타고 가다가 장대 음봉 다음에 나온 캔들이에요. 위에서, 고가권에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매집봉이라고 보기보다 그냥 일부 물량을 조금 추가적으로 더 던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 말에 신뢰가 가는 게 이 거래 대금이 또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권에서 나왔다면 문제가 될 게 아닌데 고가권에서 나왔으니 그냥 보수적으로 32만 원이시면은 지금 어쨌든 손실은 아니시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네. 이 라인 31만 원 이탈하시면 그냥 좀 저는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31만 원이 이 61선 중요한 추세 라인인데 이 지지 라인 이탈하면 얘 대형주잖아요. 중소형주가 아니잖아요. 쭉 하락합니다. 지금 증시도 안 좋은데. 그래서 이 중요한 라인인 제가 31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청자님 32만 원이지만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31만 원이면.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시청자님 뭐 아쉬우실 수 있겠지만 이 라인에서 만약에 지지를 하고요. 반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등 가능성이 제가 적다고 보는 게 아까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가권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 더군다나 거래 대금이 실리면 좋지 못한 신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자. 이렇게 전략을 좀 세워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은 약간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또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 가격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렸는데 종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 말씀한 대로 지금 32만 4,500원인데 내일 갑자기 뭐 33만 원으로 출발하다가 뭐 33만 뭐 예를 들어서 33만 3천 원까지 갔다가 제가 말씀드린 요 32만 원, 31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뭐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가격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렸을 때 31만 원이 중요한 라인이에요. 이게 중요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이탈하면 하락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31만 원 잘 생각하시고 그 라인을 좀 지지 라인으로 잡으시고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이게 좀 제가 세워드릴게요, 전략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한미약품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다른 거 몰라도 31만 원을 이탈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점은 반드시 좀 유의를 하면서 투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고요. 브리지텍을 주셨어요. 매수가가 8,400원에 20% 비중인데 챗봇 관련주이죠.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이 AI 관련한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8,550원입니다. 13% 넘는 시세를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됐는데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조금 더 들고 가봐야 될까요? 네, 브리지텍 차트 한번 분석하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좁게 봤을 때 제가 지금 좁게 설정을 해놨는데 이런 캔들
마음에 안 듭니다. 이때도 이 캔들은 시가갭 띄우고 빠진 장대음봉 캔들이죠. 근데 거래 대금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121선 돌파하는 척하고 다시 주가를 뺐어요. 근데 이것도 좀 시가갭 띄우고 고가까지 찍었다가 뺐네요. 이게 거래 대금이 실렸습니다. 이것만 보면 안 좋은데 우리가 고무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매집봉입니다. 이건 확실히 매집봉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자,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주가가 이 10월 6일입니다. 5,870원 시작해서 7,000원까지 주가를 올렸습니다. 수급 주체가. 그 말이 무엇일까요? 7,000원에 물려있는 사람들 기회를 한번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자인가요? 왜 7,000원까지 주가를 올렸을까요? 왜 기회를 줬을까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량을 왜 확보해야 할까요? 물량은 무한대가 아닙니다. 유통 물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통 물량 안에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세력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탈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보고 그냥 매집봉이다 공식을 그냥 가져가시면 안 되고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구나. 그래서 좁게 보면 이런 것들 제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앞에 보시면 넓게 보면 이게 가장 좋은 건데 1파, 2파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보통 저는 2파가 나오면 A급, 3파가 나오면 S급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파는 하락 조정이 좀 많이 길어요. 3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좀 강한 테마 있잖아요. 신성델타테크라든지 초전도체. 이런 S급 테마들은 3파가 나오고 나서 하락이 길지 않습니다. 왜? 밑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2파, 이 종목은 2파인데 밑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좀 굉장히 하락하는 기간이 길었고 드디어 이제 상승하는 구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매집봉이에요. 매집봉이고 장대 양봉을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장대 양봉도 만약에 지금 이 장대 양봉이 아니라 이렇게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이런 캔들이었으면 또 좋지 않은 캔들이에요. 그러나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실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장의 테마가 해운이라든지 유가를 다 빠지고 있잖아요. AI 로봇을 몰릴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지텍이라는 종목은 추세적으로 많이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가가 한 10,000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0,000원까지는. 그러니까 10,000원을 만약에 돌파하면서 강하게 간다면 10,000원을 지지하는지를 좀 보시고 만약에 지지하면서 쭉 올라간다면 분할 익절로 좀 대응하세요. 그럼 내가 손절을 언제 해야 하냐? 손절은 한 6,000원 라인, 6,000원 라인에서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종목 상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런 상담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도 이렇게 자세하게 장중에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매일같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시장 공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다시 상담 진행해 볼 테니까요. 큰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확인해 보시죠.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1을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저희 부지런히 상담 진행을 해봐야겠죠.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실까요? 예, 뷰노. 뷰노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45,000원 네. 30%. 매수가 45,000원에 30% 비중이신데 오늘장 종가로 34,15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 이탈해서 너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뷰노요, 의료AI잖아요. 예, 네, 루닛이랑 뭐 여러 가지 JLK, 뷰노 이렇게 있는데 종목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차트 분석을 일단 차치하고 의료 AI에 대한 어떤 성장성 저는 아주 좋고 아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시청자님께서 지금 비중이 조금 되시잖아요. 그리고 예, 매수가도 좀 높으시기 때문에 걱정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 이 업황을 믿고 기업을 믿고 계속해서 가져가도 된다. 일단은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차트 분석을 예. 좀 해드릴게요, 시청자님. 예, 예. 보시면 자, 뷰노 이렇게 한번 제가 볼게요. 2023년부터 얼마나 많이 올랐나요? 예, 한번 이게 감이 잡히시나요? 예. 자, 주가가 한 6,000원, 그러니까 10,000원 이하에 있던 뷰노라는 종목이 69,500원까지 올랐습니다. 당연히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네. 생각해가지고, 예. 네, 말씀하세요. 예, 그런 생각해가지고, 45,000원대 되는데, 이제 고점, 최고점, 다시 회복이 안 될까 싶어가 있는데, 아직 행보 중이라 가지고, 네. 예, 손실이 좀 많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궁금해요. 네, 당연히 말씀드려야죠. 그러니까 우리 예. 시청자님은 그러면 좀 약간 단기 성향으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중장기를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자, 중장기시면 스윙이신데 그럼 제가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전략 세워드리면서 자, 보시면 파동 나왔고 파동 이렇게 예. 쭉 나왔잖아요. 예, 예. 근데 얘가 이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수직 낙하를 지금 했잖아요. 근데 거래 대금이 실리지 않았으니까 이건 나쁜 예, 게 예. 아닙니다. 아, 그리고 예, 나서 그러니까 이때는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예, 예. 얘가 쭉 올랐다가 이게 수직 낙하하는데 저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앞으로 어떤 종목 매매하실 때.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저점이 이렇게 잡히고 나서 횡보하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예. 뻔히 보이시죠? 지금 선이. 예, 그러면 예, 이왕 예. 매수하실 때 지금 이게 윗구간에서 매수하시기보다는 이런 구간에서 지금 제가 이 체크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매수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어차피 이 업황이 좋고 기업이 좋고 하니까 밑에서 잡았으면 조금 내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제가 좀 타점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렸고 예. 뷰노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테마가 예. 의료 AI인데 지금 해운이라든지 유가, 비트코인, 로봇, AI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 테마는 이런 테마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가 오르려면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르는데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다? 로봇 AI, 유가, 해운 이런 데 돈이 가 있는 거예요. 방산이랑. 네. 그러니까 그 돈이 필연적으로 의료 AI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네. 제가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그거 뭐 5월 달에 오른다, 4월 달에 오른다 예, 예. 말씀을 드릴 수 없죠, 제가. 예. 근데 언젠간 오르게 돼 있기 때문에 비중이 지금 높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 박스권의 저점 라인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어요. 예, 예. 주가가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한 번에 예. 다 들어가지 마시고 예. 34,000원 라인에서 예를 들어서 뭐 5%, 32,000원 라인에서 5%, 뭐 3만 원 라인에서 5%, 뭐 28,000원 라인에서 5% 이렇게 비중을 조금씩 채워 나가는 게 오히려 좀 좋은 전략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추가 매수, 저도 지금 추가 매수 좀 더 갈까 해가지고 지금 문의를 드렸는데, 그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너무나 가능하죠, 시청자님. 아, 너무나 예, 가능합니다. 예. 네, 이해하셨나요? 예, 예, 잘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 내용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잘 참고하셔서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전 태성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200원에 40%입니다. 네, 태성 매수가 4,200원에 40% 비중이시고 PCB 습식 설비 관련한 종목인데 오늘장 4,300원 종가 형성됐고요. 8% 가까운 상승 보여줬거든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 태성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이 좀 낮네. 네. 맨 처음에 이거를 한도체 낼 리가 좀 있어갖고, 그래서 이걸 보고 있다가 급등위에 계속 횡보를 하더라고요. 높은 상단 위에서. 그래서 천천히 지켜보다가 오늘 21선 터치하면서 반등 기미가 보여서, 그래서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다행히 조금 수익을 봤네요. 우리 시청자님 주식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오, 그래요? 주식 되게 잘하시는 분 같은데. 자, 예. 시청자님께서 방금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네. 급등하다가 횡보하길래 들어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게 제가 강의도 했지만 1파 이후의 눌림 매수 기법이거든요. 보시면 지금 시세 초입 부근에서 거래 대금 한번 보실래요? 2천억, 700억, 약 3천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통 시세 초입에서 1,000억 이상 들어오면은 그 종목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시세 초입에 지금 이렇게 1파가 나왔어요. 그 이후에 2파가 나오는데 만약에 차트 패턴이 1파가 나오고 2파가 이렇게 막 추세가 이탈한다. 1파의 초입 부분에 시가를 이탈한다면 그 종목을 손절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까 뭐라고 하셨죠? 횡보하길래.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횡보를 하는데 또 21선도 말씀하셨죠? 21선 중요한 라인인데 이때 아래 꼬리로 방어하면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때 유성형 캔들. 윗꼬리 달린 이 장대 음봉을 유성형 캔들이라는데 이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추세가 이탈하지 않고 지금 지지 라인이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구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너무 뻔하죠. 이 지금 지지 라인 3,750원, 3,500원까지도 괜찮습니다. 이 라인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가총액이 낮고 급등주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나요? 예. 혹시 그러면 전문가님께서는 예. 네. 자, 한 번만 말씀드리고 시청자님, 네. 이 라인이 이탈하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지 라인이 명확히 보이고 박스권을 이렇게 가고 있으니 만약에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데 돌파한다고 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자, 세세한 팁입니다. 거래 대금을 모셔야 돼요. 만약에 거래 대금이 동반되지 않은 채로 올라간다. 그러면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냅둬야 될까요? 팔아야 합니다. 거래 대금이 동반하지 않으면서. 근데 만약에 거래 대금이 이렇게 실리면서 이 박스권의 고가 라인을 뚫음과 동시에 전고점 라인 4,925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절반 익절하고 홀딩하셔도 돼요. 네. 메커니즘 좀 이해가 가시나요? 예. 네, 아까 궁금한 거 어떤 게 있으셨죠, 시청자님? 저도 맨 처음에 저는 이쪽 3,800원 라인을 봐가지고 맨 처음에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이걸 매도를 했거든요. 네. 매도를 했다가 다시 또 한 이틀 붙으면서 오늘 21선 터치하면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길래 다시 재매수를 한 건데 네. 그러면 물론 거래량을 싣고 올라가야지만이 이게 이제 정고점을 뚫을 때 물론 그걸 홀딩한다는 개념은 조금 알고는 있는데 네네. 보시면은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계속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 힘이 아예 수급상이가 힘이 실려 있는 건지 궁금해서. 네네. 힘이 당연히 실려 있죠. 1파가 나왔으니까 힘이 실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간단한 로직이에요. 이 고가를 돌파하는데 이걸 들고 가야 되냐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 거래 대금이 실리면은 절반 익절하면서 들고 가세요. 거래 대금이 실리지 않으면 그냥 다 파시면 되잖아요. 수익이니까. 네. 그렇게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거래대금 유의하면서 주가 흐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주셨고요. 매수가가 41만 1,5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오늘장 종가로는 39만 500원인데요. 지금 매수가 소폭 이탈을 했죠.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많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세요. 비중도 20%면 나쁘지 않으시고 41만 1,500원. 네, 적당한 매수가인데 이게 지금 더 빠질 것 같아서 문자로 상담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2차 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2차 전지 업황을 믿고 우리 뭐 에코프로 삼형제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뿐만 아니라 배터리,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나중에 전고점 돌파하면서 분명히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거의 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돈이 몰려야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나 지금 돈이 2차 전지로 몰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반도체랑 바이오로 다 가고 있거든요. 증시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하락이 길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차트상으로도 봤을 때 이거 좋지 못해요. 시청자님 이거. 상승을 했다가 그대로 반납을 했잖아요. 상승을 하다가 뭐 장기평선 이 부근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맞고. 근데 하루 만에 이렇게 반납했다. 이런 캔들은 저는 조금 아쉬운 캔들이라 보고 보시면 그 이후에 반등을 하지 못하고 물론 반등할 트리거도 없죠. 지금.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트는 전형적으로 전저점 이탈하면서 하락하는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뭐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은 하락을 하더라도 박스권을 그리면서 나름 좀 주가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뭐 삼성 SDI, 이제 삼성 SDI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배터리들은 지금 전저점 이탈하면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들고 계신 LG 에너지 솔루션도 전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탈할 때마다 분할 매수하면 평단가 낮아지고 나중에 뭐 수익 볼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잠시 반등을 할지는 몰라도 이게 추세적으로 앞으로 더 하락할 것 같아서 제가 차마 분할 매수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업황이 안 좋다고 제가 보는 게 아니라요.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몰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차트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그냥 이 전저점 이탈할 때 그냥 손절을 하시고 차라리 반도체나 바이오 눌림목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아니 내가 뭐 상관없어. 그냥 내가 주식을 2, 3년 가지고 갈 거야. 그러면은 가져가도 될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만약에 전저점을 좀 이탈한다 싶으면 그때는 좀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정영석,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도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시장 공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이오니아를 주셨는데 매수가가 33,0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최근에 이 탈모 완화 화장품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지금 주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도 9% 가까운 하락을 보였거든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시청자님 제가 이거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니아 맞죠? 바이오니아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 부분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1파 이후에 눌림 나왔는데 제가 눌릴 때 중요하게 보는 건 20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 라인을 이탈하니까 2파가 안 나왔죠. 그래서 20 라인 이탈하고 조금 횡보하다가 다시 전고점 라인 돌파하면서 상승 파동 나온 것은 괜찮은 차트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제가 뭐 오늘 3번 정도, 4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장대 음봉이요. 뭐 이게 공식 같은 게 아니라 나와도 되는데 거래 대금이 실리면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우리 시청자님께서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이 봉의 길이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럼 누군가 물량을 굉장히 많이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실렸겠죠. 개인 투자자만의 물량으로만 이렇게 절대 봉의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 유통 물량의 일부분을, 그러니까 일부분이 아니라 되게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세력이라는 주체가 물량을 던진 것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럼 세력이 물량을 던지면 뭐가 안 좋나요?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세력이 없으면 당연히 주가가 횡보하다가 하락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세력이 물량을 조금 던졌다. 그러니까 세력이 이탈했다라는 신호고 세력이 이탈했으면 주가를 관리해줄 주체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네,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거래대금이 실리지 않고 그냥 뭐 정상적인 캔들이 나왔다면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전고점 트라이 하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까지도 횡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고점 라인을 보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장대음봉 거래대금 실린 장대음봉이 나오니까 지금 주가가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LG에너지솔루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흐름의 차트는요. 물론 약간 매집봉이 살짝 보이긴 하지만 이런 흐름의 차트는 전저점을 깨면서 계속 갈 가능성이 높아요. 흡사, 카카오게임즈 제가 기억나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요. 바닥 구간이네, 횡보하네, 샀다가 주가가 쭉 빠집니다. 바닥 구간이네, 샀다가 주가가 전저점 있다라면서 쭉 빠집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악재가 있잖아요. 악재가 있는데 세력까지 지금 장대 음봉을 실으면서 물량을 조금 던졌기 때문에 이 전저점 지금 28,100원인데 25,000원 뚫려 있고요. 계속해서 내려갈 것 같아요. 물론 정확히 언제가 저점이다, 언제까지 빠질 것이다라고 제가 정확하게는 예측할 수는 없으나 주가가 빠졌다가 횡보하고 빠졌다가 횡보하고 이런 좀 지루한 흐름이 반복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이 그렇게 많이 안 되시니까 그냥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시고 다른 주도주, 다른 바이오 괜찮은 종목 많거든요. 다른 바이오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더 큰 하락을 피해서 좀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가 필요해 보인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밀리의 소재를 주셨어요. 매수가 23,300원에 비중 25%인데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밀리 소재 23,300원이시면 지금 수익이시네요. 축하드리고 제가 이거 보면 신규 상장이잖아요. 딱 떠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다른 거 말씀드리면 SY 스틸텍이에요. 이 종목도 상승 나왔다가 하락 나오고 나서 반등을 줬는데 얘는 1파 이후에 바로 눌렸습니다. 근데 밀리의 소재 같은 경우에는 SY 스틸텍과는 다르게 둘 다 똑같은 신규 상장이지만 여기서 SY 스틸텍이 빠졌다면 이 종목은 여기서 장대 양봉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57,600원까지는 너무 높고요. 이 전고점까지는 제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35,000원 구간까지는 좀 열려있다 보이거든요. 35,000원 라인 돌파하면서 주가가 오를 때 당연히 거래 대금이 실려야겠죠. 이전처럼 주가가 오를 때 서서히 분할 익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 28,000원, 28,000원까지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 싶으시면 물량을 반 정도는 덜어내세요. 이게 계속 들고 있다가 빠지면은 나중에 조금 대응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28,000원 부근까지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면 물량을 조금 정리하시고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28,000원 밀리지 않고 주가가 35,000원 돌파하면서 거래대금 실림과 동시에 쭉쭉 오른다면 그냥 또 이게 분할 익절하면서 홀딩하시는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상담뿐만 아니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나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우리 전문가님의 시황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데 주도주 눌림 시에는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시장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수 페타시스는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하죠. 손절할 종목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보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